안녕하세요. 원진성형외과 이선구 원장입니다. 가슴 성형을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기 가슴의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방문하신 분들한테 가슴이 어느 쪽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이 크거나 작다고 느낀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느 쪽인지 사실은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찾아내고 그거를 환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씁니다. 그러면 이 크리살릭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자의 몸을 일단 분석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델로 사진을 올려놓은 분은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키가 172cm에 흉곽둘레가 한 67, 8cm 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슬림하고 키가 크신 분인데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볼륨 영역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측 가슴과 우측 가슴의 볼륨을 이 프로그램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좌측 가슴은 86cc 정도의 볼륨이라고 파악을 하고 우측은 96cc라고 파악을 합니다. 이거를 또 세분화하면 우측은 위쪽이 40cc, 아래쪽이 56cc, 좌측은 위쪽이 41cc, 아래쪽이 45cc라고 파악을 하는데 우측의 아래쪽에 제일 많은 볼륨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네요. 양쪽의 차이를 보면 한 10cc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이 프로그램으로 판단을 했을 때 10cc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양쪽이 다르게 들어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비슷한 사이즈로 들어가고요. 한 20cc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처음에 수술 계획을 할 때부터 양쪽에 다르게 볼륨이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삼각형 양쪽 쇄골의 중앙 부위와 양쪽 유두를 연결한 선 삼각형을 그렸을 때 길이를 판단한 건데요. 오른쪽은 쇄골 중앙에서부터 유두까지의 거리가 13.3cm, 좌측은 13.6cm로 나와서 오른쪽 가슴이 왼쪽 가슴보다는 조금 더 유두가 높게 위치하고 조금 더 봉긋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차이가 3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 차이면 대부분의 환자들 중에는 굉장히 차이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유두를 잘라서 움직이는 그런 수술을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좋은 대칭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이즈를 늘려서 가슴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이 230이라는 숫자가 보통은 이제 230cc가 들어가면 이 정도 모양이 나올 거다 하는 예측을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예측치가 100% 정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몸에 비해서 커 보이는 가슴을 만들 수도 있고 몸에 그냥 어울리는 정도 양쪽 가슴을 조금 차이나게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양쪽에 230이라고 되어 있지만 왼쪽 가슴이 조금 더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만 조금 더 늘려보는 거죠. 이렇게 왼쪽을 250으로 넣고 오른쪽에 230을 넣으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양쪽의 대칭이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늘려서 내가 수술 후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에 대한 것을 물론 뭐 가상 성형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 몸에 큰 가슴을 이렇게 붙이는 느낌으로써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슴 모양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에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앞모양보다는 약간 45도로 몸을 돌렸을 때 그 사이즈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45도 정도 돌렸을 때 그 느낌을 환자분께 물어보고 이 정도 사이즈가 어떠냐 하고 여쭤봤을 때 본인도 흡족해하면 그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볼륨이 들어갈지는 저희가 이제 또 따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요즘에 쓰는 가슴 보형물들은 다 스무스, 겉표면이 매끈한 보형물을 쓰거든요. 이런 보형물들의 특징은 안에서 보형물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중앙에 있지만 모았을 때는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골이 생겨야 되고요. 누웠을 때는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모양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환자들한테 움직이는 동적 영상을 이 프로그램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가만히 있을 때 골이 안 생기냐.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는 골이 안 생기는 게 맞습니다. 모으지 않았는데도 안으로 들어와서 붙어 있으면 그거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브래지어를 해서 안으로 모았을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유방이 밀려 들어와서 중앙에 골이 생기는 모양이 돼야 되고요. 또 걸을 때도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겠죠. 또 누웠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냐 이건 많이 물어보시는데 누운 자세에서도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들어야죠.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맨 처음에 이렇게 봉긋하게 있어서 보통은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는 가슴은 예전에 이제 구축이 온 가슴 그런 가슴들은 그런 모양을 하지만 최근의 가슴은 유동적인 가슴이어야 되고요. 누웠을 때는 밖으로 퍼지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으로 퍼지는 게 불편하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 수술을 안 받은 본인 가슴인 사람들도 누웠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평평하게 퍼지거든요. 그걸 봤을 때 수술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약간 바깥쪽으로 빠져주면서 약간 평평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가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환자들한테 가슴의 유동성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사진들입니다. 수술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경험에 의해서 키가 어느 정도 되고 흉곽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얼만큼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이 나오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몇 cc를 들어갈지를 정해준다기보다는 환자한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모양을 보여주는 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얼만큼의 볼륨이 들어갈지는 그 의사의 스킬, 경험에 따라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성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막연하게 나는 뭐 C컵 하고 싶어요, D컵 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파서 받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도 의사 맘대로 막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모양을 하고 싶은지 얼만큼 줄이고 싶은지 늘리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가상성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의사가 파악을 한 후에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성형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